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1년 복지관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활 속에서 필요한 스마트폰의 사용 방법과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하기에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시작하고 스마트폰은 어떤 기계이고 그다음 기본 동작은 어떻게 해야지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마트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스마트폰이 어떤 기계인가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요.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만남으로 내 손안에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마트폰의 특징은 첫 번째, 크기가 작아서 휴대하기가 편하고요.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무료로 인터넷을 할 수가 있고요. 생활에 편리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매우 유용합니다. 다섯 번째, 각자 분야에 맞는 앱을 사용하여 일상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체제라고 해요. 그럼 운영체제의 종류는 안드로이드라는 것과 iOS라는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에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이폰이라는 기계는 iOS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동작 익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의 각 명칭을 알고 가야 하겠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단추는 우리가 전원 단추라고 합니다. 전원 단추는 한번 터치하면 전원이 이렇게 닫히고 다시 한번 터치하면 전원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 되는 거죠. 왼쪽에는 볼륨을 올리거나 볼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단추는 볼륨 업 단추라고 해요. 볼륨을 업 해준다는 건 한번 누를 때마다 소리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 단추를 터치 하니까 벨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터치해도 되고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화를 받고 있을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손만 지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업 단추를 눌러서 소리를 올려주거나 볼륨 다운 단추를 눌러서 소리를 내려주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내려주거나 올려줄 수 있는데 이 단추 말고도 맨 위에 있는 메뉴를 이렇게 아래로 살짝 내리면 여기에 소리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있어요. 소리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런 아이콘이 생겨 있을 적에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아이콘을 한번 터치할 거예요. 그러면 진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또 한번 터치하면 묵음으로 바뀌고 또 한번 터치하면 소리로 바뀌어요. 이렇게 소리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소리를 우리가 그냥 지금은 진동, 묵음, 소리 이렇게 바뀌지만 이 소리가 음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단추를 이용해서 올리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혹은 이렇게 손으로 드래그를 해서 슬라이드 바를 올려주거나 내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의 각 명칭을 알고 가야 하겠죠. 먼저
우리가 전원 버튼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것이 전원 버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음량 버튼은 여기에 있는 것이 음량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리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이 화면 보이시잖아요. 이 화면 전체는 사용자가 조작하는 터치 화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터치 화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음량 조절 단추와 전원 버튼, 그 다음 터치 화면이라는 것으로 핸드폰에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먼저 알고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면 조작 방법은 화면을 가볍게 누르는 방법, 그 다음 길게 2초 이상을 누르는 방법, 그 다음 드래그하는 방법은 화면을 이렇게 어떤 아이콘이 있다. 내가 이 항목을 길게 누른 채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는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화면을 상하 좌우로 미는 방법이 있어요. 상하 좌우로 미는 방법을 우리는 스크롤하기라고 하는데요. 스크롤하기는 이렇게 손가락을 위로 밀거나 아래로 밀거나 아니면 좌우로 밀고 가는 것을 우리는 스크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누르고 펴거나 오므리고 펼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간에 다시 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에 요만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두 손가락을 그림 위에다 얹어 놓고 벌려주거나 이렇게 오므리거나 벌려주거나 오므리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조작법에는 터치화면 조작이 있는데, 누르기, 길게 누르기, 드래그하기, 두 번 누르기, 스크롤하기, 오므리고 펼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요것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고, 첫 번째 있는 이 단추를 우리는 최근 실행 앱 버튼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요 단추는 우리가 홈 버튼이라고 해요. 그 다음 요 단추는 뒤로 가기 버튼이라고 해요. 그러면 최근 실행 앱 버튼이라는 건 짧게 터치를 하면 최근 실행한 앱의 목록이 나타나고요. 홈 버튼을 눌렀을 때는 짧게 터치했을 땐 홈 화면이 나오고, 다음 뒤로 가기 버튼을 짧게 터치하면 이전의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실행 앱을 터치했을 때는 이렇게 실행한 앱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제가 뒤로 가기 단추를 눌렀어요. 취소 단추라고도 얘기하고 뒤로 가기 단추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전에 바로 갤러리를 실행하고 취소 단추, 뒤로 가기 단추를 누르니까 처음 페이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 제가 어떤 화면에 들어와 있다가도 홈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처음 홈 상태로 되돌아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 바를 보았는데요. 기본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화면을 어떻게 조작하고, 그 다음 기본 내비게이션 바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홈 화면을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면 스마트폰 화면 구성을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환경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 잠금 단추를 한번 눌렀어요. 그러면 다시 열었을 때 지금 최초로 나타나는 이 화면을 우리는 잠금 화면이라고 하고요. 손가락을 드래그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화면, 이것을 우리는 홈 화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홈 화면 다음에는 터치 화면을 한번 위로 스크롤 해 볼게요. 위로 스크롤 했더니 이런 조그만 그림들, 이 그림들을 우리는 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앱스 화면, 앱들이 많이 있으니까 앱스 화면이라고 얘기하고요. 저의 앱스 화면에 페이지가 하나, 두 개, 여기 조그만 점이 있잖아요. 점이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스크롤을 하니까 앱스 화면에 아이콘들이 보여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봤는데 먼저 저는 이 잠금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 잠금 화면을 보면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처음 나오는 이 첫 화면이 잠금 화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잠금 화면을 푸는 방법은 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드래그해서 풀거나, 그 다음 다른 한 방법은 여기 왼쪽에 전화 아이콘이 있잖아요. 전화 아이콘을 누르며 잠금 화면을 풀면 전화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했더니 전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창으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며 잠금을 풀면 카메라 기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카메라 그림이 있죠. 카메라 그림을 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우리가 카메라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휴대전화가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열어서 첫 번째 화면 위로 드래그를 해주는 방법, 비밀번호 드래그 해주면 비밀번호 적는 칸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바로 전화하겠다, 위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내가 다시 잠금을 열었을 때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뭐 비밀번호 뭐 이런 걸 찍을 필요 없이 카메라를 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금 화면을 푸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드래그를 하여 잠금을 풀거나 잠금을 풀며 전화를 하는 기능이 있고, 카메라를 또 드래그해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며 잠금을 푸는 카메라 기능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홈 화면에 스마트폰 화면의 구성을 알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손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보았던 이 화면이 있죠. 이 화면을 우리는 상태 알림줄이라고 하고, 홈 화면 상단에 위치한 부분이며 알림줄을 손으로 내리면 알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위젯이 있는 분들은 일부 웹의 정보를 홈 화면에서 미리 보거나 유용한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걸 위젯이라고 해요. 제 휴대전화에서는 지금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 요 하나의 그림을 앱 아이콘이라고 얘기해요. 앱 아이콘.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같은 말이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프로그램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앱 아이콘이라는 건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이렇게 꺼내 놓고 원하는 위치에다 드래그해서 배치해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맨 아래에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콘은 고정 아이콘이라 해서 원하는 앱 아이콘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인터넷이나 메시지를 뭐 많이 한다 그러면 터치해서 여기 아래로 이렇게 가져다가 고정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을 갖다가 얹어 놓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정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정 아이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정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 앱 아이콘이라는 건 이게 지금 홈 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인데 아무 때나 사용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가져다 놓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앱 아이콘이로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세요. 스마트폰 화면의 구성은 알림창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알림창이라는 건 맨 위에 있는 이 줄이 알림창이라 했어요. 이 알림창은 손을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돼요.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 한번 볼게요. 손가락을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를 했더니 많이 사용하는 이런 알림들이 나와 있는 게 보여요. 또한 이렇게 설정 단추도 있는 게 보여요. 화면 상단을 아래로 드래그 했을 때 최초로 나오는 이 알림창, 얘를 빠른 설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보다도 더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더 많은 설정 창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 빠른 설정들은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켜거나 끌 수도 있고 알림창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더 많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빠른 설정 목록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켜거나 끌 수도 있고요. 알림창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보면 목록 단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 이런 거 이렇게, 그다음에 블루투스 세로나 가로, 와이파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고 더 많은 목록들이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 했을 때 보인다는 거. 사용할 때 손전등 같은 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휴대전화에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려고 할 적에 가로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볼 적에는 여기에 있는 알림창에서 회전을 눌러 놓으면 가로로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저는 잠깐 체크를 해제해 놓을게요. 그리고 알림창을 집어 넣었어요. 스마트폰의 홈 화면을 한번 간단히 편집을 해 보도록 할게요. 홈 화면에서 제가 아까 전에 길게 누르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홈 화면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조그만 창이 나오고요. 다음 배경화면이나 테마, 위젯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배경화면 및 테마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배경화면과 테마를 적용할 수 있고, 위젯이라는 건 위젯을 이용하여 일부 웹의 정보를 홈화면에 미리 보기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빠르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홈화면을 길게 터치해서 위젯을 한번 써보려고요. 위젯을 이용하여 일부 웹의 정보를 홈화면에 미리 보기 유용한 기능을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홈화면을 우리가 방금 전에 길게 터치했었죠. 길게 터치 했더니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화면이 좀 이상해졌다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창이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원하는 위젯을 우리가 한번 길게 터치할 건데요. 위젯이라는 글씨를 터치, 날씨 위젯을 한번 써보려고요. 날씨 위젯을 길게 터치 했더니 날씨 위젯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을 쓸 건가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쓰고 싶은 위젯은 좀 간단하고 단순한 거, 그러면 이 위젯을 길게 터치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스마트폰 홈화면의 구성 알기에 있어서는 홈화면에 있는 필요 없는 앱을 지우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이 앱 위젯을 지우려고 해요. 홈화면에서 삭제라는 단추를 터치, 길게 누르면 홈화면에서 삭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홈화면에서 삭제를 할 수도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홈화면에서
삭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홈 화면에서 만들게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홈 화면에서 삭제까지 우리가 지금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앱을 찾는데 새로 설치한 앱과 본래 설치되어 있던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앱스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오른쪽 왼쪽 상하 좌우로 스크롤해서 어떤 웹을 찾고 있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파인더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앱스 화면에서 원하는 앱을 검색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휴대전화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란에다가 터치하셔가지고 원하는 앱이나 설정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검색을 하는데 저는 계산기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계산기로 이렇게 써보고 검색 단추를 눌렀더니 애플리케이션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보이면 그냥 터치를 하면 되는데 내가 분명 설치를 해 뒀는데 아니면 본래 있었는데 못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써서 찾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앱스 화면에 휴대전화 검색 혹은 파인더 검색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터치하시고 우리가 검색을 해준다면 쉽게 찾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앱스 화면을 목록 화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전부 알고 있으면 말을 할 때 앱스 화면 터치하세요. 그러면 앱스 화면 터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앱스 화면 안에서 목록 화면이 보이죠? 뭐라고 얘기했을 때 목록 화면이 어떤 것이다 알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폴더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통적인 앱들끼리 하나의 폴더에 묶어 놓을 수도 있는데요. 앱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이 그림 위에다 포개서 놓으면 이렇게 폴더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워포인트라는 앱을 이 폴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워드라는 앱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피스 앱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폴더를 눌러서 우리가 앱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다 폴더 이름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길게 누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 앱이라고 우리가 썼어요. 그리고 나서 완료 단추를 누르시면 오피스 앱이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오피스 앱이라고 분류명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워드를 하거나 아니면 원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할 적에는 여기를 한번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폴더를 다 만들었고 폴더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꾸고자 하는 폴더 이름을 길게 눌러서 오피스 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앱 또는 폴더를 홈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앱 또는 폴더를 홈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앱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홈에다 갖다 놓는 방법도 있고요. 다시 앱을 길게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라는 단추를 눌러도 그렇게 앱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를 길게 눌러서 여기 아래 이 페이지 밖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 놓으시면 계산기가 이렇게 홈 화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웹이나 폴더를 길게 누르고서 화면 밑에 이 페이지 표시되는 이 아래까지 이동을 시키면 앱이 홈 화면으로 들어오는데요. 방법은 얘를 끌고서 갈 때 끝까지 여러분 손가락이 이게 붙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서
지금 밖에 끄집어 놨던 이 앱들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꾹 누르시면 홈 화면에서 삭제, 또 꾹 누르시면 홈 화면에서 삭제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홈 화면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홈 화면에서 삭제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스마트폰 화면 구성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앱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홈에 갖다 놓거나 앱 화면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죠.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고 사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터치 화면에서 화면을 잘 조작을 해야 되겠죠. 길게 누르고 드래그하고 두 번 누르고 스크롤하고 오므리거나 펼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면을 제대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요. 길게 누르기 같은 경우에만 화면을 2초 이상 계속 좀 깊게 누르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손에 스치듯이 살짝 터치만 하셔야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